마음이 괴로우면 5분간 책을 읽고 5분간 명상하라. 5분간 괴로움을 글로 쓰거나 산책이나 운동도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잠을 자라. 자고 일어나면 마음의 괴로움이 확실히 감소된다. 정신이 힘들면 몸을 힘들게 하거나 몸을 푹 쉬게 하라. 한결 좋아질 것이다. 기분이 우울할 때 화사한 햇볕도 쬐고 풀내음 나는 공기도 마시고 하늘색 하늘도 보고 파란색 바다도 보고 산에 가서 초록색 나뭇잎도 보고 양 볼에 스치는 산산한 바람도 느껴봐라. 자연의 색이 그대의 우울한 마음색도 변화시킬 것이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에 바보형이 있었다. 이래도 저래도 지금 생각해보니 그 형은 바보가 아니었다. 마음 편히 사는 비법을 어릴 적부터 깨달은 분이었다.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누군가 상처를 줄 때 마음의 상처 살짝 긁힌 거예요. 컴파운드로 밀면 돼요. 라는 별것 아니라는 의연함이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앤톡입니다. 요즘 들어 몸과 마음이 더 지치고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힘든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지금까지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과는 조금 특별한 책인 것 같습니다. 출판사 성한당에서 펴낸 타인은 놀랄 만큼 당신에게 관심 없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 이종훈, 그림 준호입니다. 이 책은 직장인들의 비애를 현실적이고 직관적으로 톡 쏘는 사이다 기법으로 표현을 했고 문장 속에 감칠맛 나는 풍자와 그리고 해악을 담았으며 그 안에 슬픔과 웃음까지 더해져 즐겁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이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내 인생인데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갑은 바로 나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저자 이종훈 작가의 삶에 대한 강한 힘과 남다른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럼 저자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였다.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님, 그 장이 직장은 아닌 거죠? 직장인들에게 여러 질병이 있다는 것을 국가가 알고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는 직장인을 위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 그러나 정작 건강검진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병들이 있다. 직장만 가면 쌍욕 나오는 쌍욕병, 직장만 가면 가스활명수로도 해결 안 되는 속이 더부룩한 가스가스병, 직장 상사의 질환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염병, 위에서 계속 누르는 만성위경련, 삽질 후 화가 식도로 역류하여 염증이 생기면 역류성 식도염을 호소하고 너의 잔소리가 들려 상사의 잔소리가 귀에서 맴돌며 직장 괴롭힘으로 인하여 직장인들은 직장 괴사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보다 직장에서 자주 만나고 내 손에 장을 지지게 하는 것은 뜨거운 간장이 아닌 따가운 직장이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약은 점점 늘어난다. 우리는 잡을 원했지 이런 잡 것들을 원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집에 가고 싶고 회사 오자마자 퇴근하고 싶고 일 시작하자마자 술 먹고 싶은 심정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대가 월요일 아침 9시라고 한다. 월요일 아침에 월요병으로
회사 가느니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슬픈 일이다. 얼마나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 오류병의 치료법은 편의점 사장이 되는 것이다. 편의점 사장을 하면 365일 24시간 일해서 요일 개념이 없어져 오류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밥은 먹고 다녀야 한다. 인간은 육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밥벌이를 통해 생존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생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고 생존의 의미가 된다. 즉, 직장 생활은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 중 가장 기본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하루 종일 목숨 걸고 사냥해야 했고, 물고기를 먹으려면 낚싯대 없이 창살만 들고 하루 종일 헤매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전화할 필요도 없이 배달의 민족, 배민이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사냥하러 간다고 생각해라. 직장에는 사자, 하이에나, 여우, 곰 등 여러 동물이 있다. 정말 있다. 온시 시대에는 사냥 가서 살아 돌아온 것이 감사한 일이었다. 퇴근해서 괴로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감사 축배를 들자. 이왕 가야 할 회사라면 가기 싫다는 짜증을 내지 마시라.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가자. 쿨하게 기분 좋게 그냥 가는 것이다. 막상 가면 또 괜찮다. 사장님도 직장인이고 전문인도 직장인이며 우리 모두 직장인이다. 별다를 것 없다. 어차피 다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다. 감정노동 쓰담쓰담 토닥토닥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하니까.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콜센터를 체험한 적이 있다. 따르릉. 네, 아마노 콜센터입니다. 소름의 목소리로 응대하면서 친절함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고객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다. 감정 노동자는 고객의 화를 마주하고 화가 올라온다. 누군가의 화를 풀기 위해 누군가가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이를 통해 감정노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인간의 감정은 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업군에 감정노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작 가고 싶은 곳은 가지 못하는 택시기사, 커피 마실 시간 없는 백다방 바리스타, 쥐폭 민원 스트레스에 술 당기는 경찰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만치기 리바이벌에 토하고 싶은 술집 사장, 환자에게 운동하라면서 과도한 업무로 운동할 시간 없는 의사, 한약 지어 드시라면서 감기 걸리면 주사 맞는 한의사, 이혼하고 싶은 이혼 전문 변호사, 마음 상처를 치료하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치료사, 10시간씩 하는 심리상담으로 심리가 불안한 심리상담사, 너무 많은 정신과 상담으로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걸릴 것 같은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 내 안에 화를 끌 수 없는 소방관, 노동가를 부를 수 없는 노동부, 전화 받느라 전화 걸 여유조차 없는 콜센터 직원들, 오픈 현실이다. 술의 시간적 개념. 새벽. 아늑한 새벽 술 맛은 은근 괜찮다. 아침. 출근하는 사람을 보면 나고자가 된 기분이 들어 술맛 별로였는데 아침 소주가 금소주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취향은 케바케이다.
여기서 케바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합니다. 점심. 술은 낮술이지. 주당들은 다 아실 것이다. 정말 맛있다. 저녁. 다들 드셔보셨으니 생략. 그냥 꿀맛이죠. 나이스. 비 오는 날. 옛날에는 밀가루 품질이 떨어져 점성이 좋지 않아 맑은 날에는 전이 잘 부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전 부칠 때 수분이 많은 비 오는 날에 부치면 전이 잘 부쳐졌다고 한다. 눈 오는 날. 추운 날 아이스크림이 맛있듯이 눈 오는 날 슬러시 소주는 기가 막힌다. 슬러시 소주는 소주병을 탁 치면 눈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답다. 소주잔에 따르면 사르르 하얀 눈꽃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슬러시 소주는 일반 소주보다 잘 넘어가는데 속에서 녹아서 그런지 훅 가는 수가 있다. 술의 공간적 개념. 포장마차. 천막에서 빗소리 들으며 먹는 맛. 캬. 계곡. 여름날 계곡에 발 담그고 술 먹으면 주량 2배로 늘어남. 집. 집에서 마시면 주량이 절반으로 줄어듦. 차.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차 천장에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술이 당긴다. 길. 길맥을 할 경우 까만 봉지에 넣고 마시거나 일회용 커피 용기에 넣어 빨대로 마시면 된다. 유리 멘탈 아닌 강철 멘탈이면 그냥 캔맥이나 병맥을 대놓고 마셔도 된다. 술의 계절적 개념. 봄. 풀냄새 맡으며 샤워 후에 마시는 맥주 한 잔에 그날 스트레스가 바로 날아간다. 여름. 벤치에서 자면 안 됨. 더워서 쓰러질 수 있다. 한 치킨집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이열치열. 이 열은 치킨이 다스린다. 가을. 가을에는 술이 익어가고 가을이 깊어갈수록 술맛은 더 깊어진다. 겨울. 추운 날 뜨끈한 정종 한 잔은 예술이다. 예전에 한국의 술 소비량이 러시아보다 적다는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 한국인의 승부 근성이 빛났다. 그 기사가 보도된 날 우리나라 주류 일소비량이 최대였다고 한다. 술, 된장과 빵은 숙성되어야 맛있다. 가을에는 술이 잘 익는다. 가을에 술이 익어가는 것처럼 인생도 세월도 익어가는 것이다. 그대 인생도 술처럼 잘 익어서 술술 풀렸으면 한다. 국민 인생 숙제, 내 집 마련. 평당 분양가 5천만 원 시대. 직장 생활을 10년 해도 2평 사기도 힘들다. 이런 말이 있다. 오늘이 제일 싸다. 정말 우리나라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싼 것일까? 맞벌이가 아니라 다벌이를 해도 집을 사기는 어렵다. 그래도 서울 아파트 수요는 언제나 맑음이다. 현금 부자들은 아파트를 줍줍 줍고 또 줍는다. 10억 클럽,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숲세권, 스세권. 여기서 스세권은 스타벅스 근거리를 말합니다. 맥세권은 맥도날드 배달 가능한 이런 부동산 신조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 너 억대 연봉이야? 난 억대 대출이다.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결국 은행만 배불리는 것이다. 천당 위의 분당, 천하제일일산을 외쳤던 시절이 있었다. 승자는 천당 위의 분당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강남과 근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이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했다. 좋아 보인다. 인생 숙제가 내 집 마련인 사람이 많다. 장례식장에서 화장하는 것을 보았는가?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간다. 마치 태어날 때의 작은 크기처럼 말이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한 평보다 작은 공간이면 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다. 조물주보다 억소리 나는 건물주가 더 위대하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주도 결국 건물은 두고 조물주의 곁으로 간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건물은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간다.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이다. 아파트를 향한 서시. 레미안, 아름답고 안락한 곳으로 올래. 가고 싶지만 돈이 없다. 꿈에 그린 이 편한 세상에서 힐스테이트는 언덕의 성이구만. 이 편한 세상은 니만 편한 세상이구나. 아이파크. 눈으로만 보는 공원인 아이파크는 혼자만 푸르지요. 하늘의 별만큼 많은 집 중 내 집은 어디에? 어울림은 금호한테만 어울리고 내겐 어울리지 않고 나의 미소는 미소 지음이 아니라 썩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22%는 사소한 사건,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한다. 어니 첼린스키의 말입니다. 매일 6만 가지 생각과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하루가 지나면 어제 아침밥을 뭘 먹었는지도 기억 못한다. 작년, 이쯤 때 걱정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죽을 것 같은 걱정과 고뇌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안 나거나 별것 아니다. 코리 덴붐은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라고 말했다. 티베트 속담 중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다. 걱정해봤자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 걱정도 습관이다. 걱정은 오지도 않는 내일의 구름이 오늘의 해를 가리는 것이다. 걱정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걱정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 걱정을 하지 말라. 하쿠나 마타타.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 나왔던 말이다. 미래 걱정은 하지 말라. 현재를 갉아먹는 독이다.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혹은 미래의 기대 때문에 현재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타인은 놀랄 만큼 당신에게 관심 없다. 타인은 깜짝 놀랄 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정말이다. 처음 간 미용실에서 이상하게 머리카락을 잘랐다. 어색하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안경을 바꿨다. 너무나 어색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마누라도 모른다. 꽃을 들고 가는 것이 어색해서 온통 신경 쓰이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
보더라도 꽃만 본다. 예뻐서 꽃만 보는 것이다. 타인은 깜짝 놀랄 만큼 당신에게 관심 없다. 아무도 관심 없으니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 없다. 하루하루 자기 일하기 바쁘다. 그래서 님이 아닌 남이다. 우리가 남이가? 그럼 남이지. 매일매일 마음창을 닦아라. 인디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말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싸우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화, 질투, 이기심, 탐욕,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 평안, 사랑, 친절, 믿음이란다. 할아버지, 결국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우리는 때론 자존감이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까지 떨어져 버리고 마음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볶아치처럼 깨져버린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하루 평균 6만 가지의 생각 중에 85%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우리의 마음창에는 매일매일 뿌연 생각이 생긴다. 뿌옇게 된 마음의 창을 매일매일 닦아야 한다. 마음창을 닦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괴로움이 따른다. 매일매일 마음을 닦아서 마음결이 고와져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이다.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내가 좋아진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나빠진다. 만일 상한 감자를 선물 받았다면 먹지 않고 버릴 것이다. 그런데 상한 감정을 받으면 왜 계속 꺼내보고 열어보고 생각하고 맛보는가? 당장 감정 쓰레기통에 버리고 생각하지 마라. 엄마의 쑥국.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니 눈물이 납니다. 저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군대에서 엄마 상용하는 뽀빠이 아저씨가 다 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나의 어머니는 돼지고기도 싫다고 하셨고 생선회도 싫다고 하셨다. 하물며 통닭도 속이 부대낀다고 싫다고 하셨다. 정말 싫어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서 먹다 남은 돼지고기를, 생선회를, 그리고 통닭을 드셨다. 어릴 적 생선뼈를 발라주시며 입안에 넣어주시던 어머니. 정작 어머님은 드시지 않으셨다. 생선 비린내가 싫다면서 안 드신다고 하셨다. 그때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다. 이제 그때 그 시절 내가 어머니의 나이가 되고 자식이 생기고 나니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나도 엄마가 하셨던 그대로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없는 형편에 혹시라도 자주 먹지 못하던 귀한 음식이 생기면 당신은 드시지 않고 늘 자식을 먹이셨던 나의 어머니. 글을 쓰는 순간에도 눈시울이 뜨겁게 적셔지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게 하는 그 이름, 어머니. 아버지의 썰매. 아버지,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던 놀이기구는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신 썰매였습니다. 아들의 썰매를 만드시려고 산과 들에서 단단한 나무를 찾아다니시고
고물상에서 가장 튼튼한 쇠를 사오셔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썰매가 아들의 가장 재미있었던 놀이기구였습니다. 아버지가 고물상에서 가져오신 쇠는 다른 친구들 것보다 가장 두껍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썰매 타기를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저의 썰매는 토르의 망치보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보다 강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고 아버지의 무거웠을 어깨가 느껴집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는 무뚝뚝한 아들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무심한 모습이 이해가 안 가서 철없이 반항도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장을 읽다 보니 불현듯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분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지요. 저는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늘 안식처가 되어주는 부모님, 영원히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앤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